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아침 6시 49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추석 황금 연휴 3일째가 시작되는 9월 30일 9월 말일인데요. 자, 이제 3, 4분기가 마감이 되는 날이고 내일 10월 1일부터는 4,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올해 2023년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개화 사상가 유길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 촬영한 것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교 사절단이 미국으로 파견이 됐었던 보빙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3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즉 조선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된 조미 통상수호 조약이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3년에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전권 대사를 파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상시 외교관을 파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특사를 파견하자 해가지고 파견된 게 우리나라가 서양에 파견한 최초의 외교 사절단으로 미국에 파견됐던 보빙사입니다. 그때 보빙사의 그 사절단의 총수는 바로 민영익입니다. 자,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사절단의 대표였고요. 부대표가 바로 홍영식이었고, 그 다음에 종사관이 서광범, 그 다음에 통역관으로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길준과 변수라는 사람 등이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외교 사절단인 보빙사가 지금부터 140년 전 미국에 파견돼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제21대 대통령 아서 대통령을 만나서 큰 절을 하면서 격식을 갖췄다라는 일화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미국의 뉴욕에서였는데요. 그 당시에 서양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 조선에서 생활을 했던 그 우리나라의 그러한 인물들이 서구 문명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미국에 가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 최초의 강철 케이블로 만든 현수교인 브루클린 브릿지를 보고 신문물, 신세계를 접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의 뉴욕 맨해튼의 동쪽에 있는 이스트강을 가로지르는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그게 세계 최초 강철 케이블로 만든 현수교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올림픽대교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릿지, 즉 금문교와 맨해튼에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보빙사의 통역관으로 갔었던 유길준은 서유견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시기를 서유견문으로 유명한데요. 그때 보빙사의 단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미국의 첨단 서구 문명을 보고 문화적 충격을 받고 개화사상에 더 심취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3년이고 이듬해인 1884년 12월에는 갑신정변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유길준은 보빙사의 대표였던 민영익의 허락을 받고 미국 보스턴에 체류하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입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길준은
조선에 비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부강한 국가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차이는 바로 미국의 교육 제도에 있다. 미국의 그 교육 제도를 우리 조선에도 도입한다면 우리 조선도 서구 문명에 한 걸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육 제도의 중요성을 6.1준의 서유 견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6.1준 스스로도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교 보빙사의 대표였던 민영익의 허락을 받아서 미국 보스턴에 체류하면서 하버드대 입학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6.1준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장학생입니다. 조선에서 유학 비용을 지급하는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보스턴에 체류하면서 하버드대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발생이 돼서, 갑신정변 다 잘 아실 겁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파, 일본과 가까웠던 친일 개화파들이 급격한 급진적인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 서구 문명을 급진적으로 받아들이자,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창덕궁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청나라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대해서 우리 민중, 조선의 민초들이 또 공격을 하는 바람에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그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은 일본군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을 했었던 그러한 사건이 3일 천하의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인데요. 갑신정변이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 국비 유학생이었던 6.1준에 대한 유학 비용 지급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보스턴에서 하버드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6.1준은 조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돌아오던 길에 바로 조선으로 오지 않고 유럽을 유람하고, 또 동남아와 또 일본을 거쳐서 갑신정변 발생 시점으로부터 딱 1년이 지난 1885년 12월에 귀국을 했는데요.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가 됩니다. 왜냐? 갑신정변의 주동자였던 박영효, 김옥균 등과 교분을 갖고 있는, 교류를 했다라는 그런 이력 때문에 바로 체포되고 약 7년 동안 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연금 상태에 들어가서 집필했던 책이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유럽을 유람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러한 세상을 보는 관점, 그걸 경세관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보는 자신의 가치관, 경세관 등을 담은 책이 바로 연금 상태에서 집필했던 6.1준의 서유 견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조선 사회에서는 출판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책이 완성된 것은 연금 상태가 시작된 1885년부터 7년 동안 연금 상태에 돌입하니까 1892년도까지 연금 상황이 지속되는데요. 그 중간인 1889년에 서유 견문이 완성이 됐지만 조선에서는 출판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판했던 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었던 6.1준이 집필한 서유 견문입니다. 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교 사절단이었던 미국에 파견됐던 보빙사의 단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빙사의 대표였던 민영익은 갑신정변에 참여하지 않은 반대 세력인 고종황제와 명성황후 편에 섰던 민영익인데요. 반면에 부대표였던 홍영식과 그 다음에 종사관이었던 서광범, 그 다음에 통역관 중에 또 한 명이었던 변수, 이런 사람들은 다 개화파의 급진 개화파의
포함이 돼서 갑신정변을 주도를 했었는데 3일 천하로 끝나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었던 건데요. 6일주는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갑신정변에 참여를 하진 못했지만 돌아와서 조선의 귀국에서는 갑신정변 주모자들과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7년 동안이나 연금 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연금 상태 도중에 집필했던 게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개화를 주도하자, 개화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미국을 좀이라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문명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서유견문에서 설파를 했는데요. 자, 6일주는 나중에 1894년 갑오경장에서는 또 정치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 1914년에 서거 별세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6일준, 하버드대 입학은 좌절됐지만 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했던 6일준, 서유견문의 저자인 6일준에 관하여 소개해드렸고요. 자,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인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제 딱 4주 됐습니다. 4주 동안 불철주야 주경야독으로 미국 동부 캐나다 여행기를 집필해서 사진 포함해서 한 170페이지 분량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13년 전에 유럽 3개국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유럽 여행기와 그 다음에 7년 전에 6년 전입니다. 6년 전 2017년에 일본 오사카 교토 여행기, 또 6년 전에 대만 화롄과 타이베이 여행기, 그 다음에 5년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기, 그 다음에 4년 7개월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기는 이미 여행기가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합하게 되면 330페이지 분량으로 여행기를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여행기를 출간을 하는데요. 제목을 다 정했습니다. 6일준의 서유견문,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뭐 이런 데도 이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은 여행기를 견문록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의 중국 견문록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책 제목은 저의 10월 초에 출간하는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인 저의 책의 제목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입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했고,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여행했고, 동아시아의 일본과 대만을 여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여행기를 집약한 책 제목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으로 책 제목을 정했는데요. 10월 초에 드디어 출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일준의 서유견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인문학 서적 5번째로 출간할 예정인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에 관하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명말청초에 사상가가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명말청초의 사상가 고연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만권서 핵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기를 여행해라. 자, 간접 체험인 독서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인 여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독서도 많이 했지만은 여행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를 여행했던 책을 이제 10월 초에 출간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자전거길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추석 황금 연휴 3일째가 시작이 됐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안전한
추석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올림픽대교입니다. 자, 한강 너머의 북쪽 방향에 서울시 광진구 아파트촌, 아파트 숲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북동쪽 방향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하나인 아차산이 보입니다. 자, 평안한 추석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